78세 아버지가 세 자녀의 혈액형 검사 결과를 들고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 중 2명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 유산 분배 회의 날 자녀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78년을 살아온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한 건 누구였을까요? 숨긴 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유산을 노린 건 정말 누구였을까요?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 회의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78세 박종호 회장이 회의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붉은 표지의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세 자녀가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52세. 딸 박은정, 48세. 막내 아들 박준혁, 44세. 세 사람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아버지, 오셨어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종호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붉은 서류철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유산 분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호 회장님의 자산은 부동산과 주식을 포함해 약 800억 원입니다. 은정이 눈을 빛냈습니다. 준혁은 손가락을 꼬았습니다. 민수만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호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을 나누기 전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가 붉은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날짜가 적힌 혈액형 검사 결과지. 세 자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가족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종호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나는 A형이다. 너희 어머니도 A형이었지. 그런데 민수, 너는 B형이야. 준혁, 너도 B형이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은정만이 A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도 숨을 죽였습니다. 종호 회장이 서류철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검사를 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지. 두 아들이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은정은 두 오빠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종호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이 사실을 혼자 품고 살았다. 너희 어머니를 원망했다. 너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800억의 유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들에게 줄 이유가 있겠느냐? 준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쾅. 유리잔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종호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혹감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종호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오빠들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부터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종호 회장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10년 동안 나를 속인 거냐?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속인 건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친자식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않고 가족인 척했잖아요. 민수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종호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은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셨어요. 그녀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아. 너희 아버지는 불임이었단다. 결혼 후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회사를 물려줄 후계자가 필요했으니까. 종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예요. 회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준혁이 테이블 위에 혈액형 검사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검사, 아버지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아버지 서재에 두셨지요. 아버지가 발견하도록. 종호 회장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너희가 내 친자식이 아닌 건 변함없잖아. 은정이 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법적으로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출생신고도 되어 있고 호적에도 올라가 있어요. 40년 넘게 아버지의 자녀로 살았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진짜 친자식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종호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세 자녀가 일제히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만이 A형이었습니다. 은정만이 친딸이었습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유일한 친딸이라는 걸. 종호 회장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정아.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오빠들이 아버지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정아. 너는 잘못이 없어. 은정이 오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야. 오빠. 나도 똑같아. 나도 유산이 탐났어. 그녀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10년 동안 오빠들 편에 섰어요. 왜인지 아세요? 종호 회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냐? 은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만 사랑하셨으니까요. 오빠들에게는 차갑게 대하면서 저에게만 웃어주셨으니까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준혁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차가웠지. 명절에도 은정이 먼저 안아주고 우리는 악수만 하셨잖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눈빛이 달랐어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 같은 거였어요. 종호 회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키운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은정이 천천히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 기억하세요? 제가 10살 때 찍은 거예요. 종호 회장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정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진 찍고 집에 와서 아버지가 서재에서 오셨어요. 저는 문 밖에서 들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정이 가는 거냐? 민수와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호 회장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3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종호는 43세였습니다. 아내 순영은 막내 준혁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순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종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순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종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하다니. 무슨 소리야? 순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알잖아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던 거. 종호가 손을 뺐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린 거야? 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했어요. 당신은 말하지 마. 종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마. 순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아이 이야기를 하시고, 회사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종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순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와 준혁은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은정이는 달라요. 은정이는 당신 아이예요. 종호가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순영이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줘요. 민수와 준혁이도 당신 아이처럼 키워줘요. 제발요. 종호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영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종호는 서재에서 회사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도장이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가업.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도장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하지만 비밀은 35년 후에 터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호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알면서도 너희를 키웠다. 그게 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려고 온 거예요. 은정이 갑자기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빠. 솔직해지자. 민수가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은정아. 은정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빠들은 유산이 탐나서 온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준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은정아. 그건 아니야.
은정이 오빠를 쏘아봤습니다. 아니긴. 준혁 오빠. 지난달에 사업 망해서 30억 빚졌잖아. 민수 오빠는 이혼 소송 중이고 위자료 내야 하잖아. 두 형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정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렸어요. 유산 받아서 빚 갚으려고요. 종호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정아. 너는.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저도 유산이 필요해요. 그녀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유언장 초안이에요. 아버지가 서명만 하시면 돼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은정아. 미쳤어. 은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친 건 오빠들이야. 10년 동안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어. 명절마다 비싼 선물 들고 오고, 아버지 회사 일 도와드린다고 하고, 그거 다 유산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 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도 똑같잖아.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똑같아. 그래서 솔직해지자는 거야? 우리 셋 다 아버지 돈이 필요해. 아버지 사랑은 필요 없어. 종호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은정이 아버지 앞에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서명하세요. 800억 중 400억은 제가 가져갈게요. 오빠들은 200억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민수와 준혁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은정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공평하잖아요. 친딸인 제가 더 많이 받는 게. 종호 회장이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세 자녀가 숨을 죽였습니다. 종호 회장이 천천히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테이블 위에 흩어졌습니다. 아버지.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종호 회장이 딸을 쏘아봤습니다. 은정아. 너는 나를 닮았구나.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종호 회장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작성한 진짜 유언장이다. 변호사가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세 자녀의 시선이 봉투에 집중됐습니다. 종호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읽어봐라.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종호 회장이 웃었습니다. 내 전 재산 800억 원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세 자녀에게는 각각 1억 원씩만 남긴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준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아들 노릇했는데 1억이요. 은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친딸이잖아요.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해요? 종호 회장이 세 자녀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너희는 방금 스스로 증명했다. 내 돈만 원한다는 걸. 내 사랑은 필요 없다고 했지. 그래. 돈은 주지 않겠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종호 회장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수야. 35년 전에 내가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
나는 알면서도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내 피가 아니어도 내가 내 아들이라고 믿기로 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호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날 실망시켰다. 돈 앞에서 가면을 벗었지. 그게 너희 본 모습이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 도장이었습니다. 이 도장은 4대째 내려오는 거다. 하지만 이제 5대는 없다. 그가 도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회의가 끝났습니다. 세 자녀는 로펌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종호 회장만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종호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변호사 양반. 나는 10년 동안 이 날을 준비했네.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종호 회장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말했어. 당신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 돈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어. 변호사가 이해했습니다. 오늘 테스트를 하신 거군요. 종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혈액형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했지. 결과는 알지 않나? 그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나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 은정이에게 더 정이 간 것도 사실이야. 변호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종호 회장이 창문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였어. 40년 동안 그 아이들을 키웠어. 밤새 아픈 아이들 간호하고, 학비 대주고, 결혼식 올려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내 돈만 원했어.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단 기부는 진심이십니까? 종호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그래. 내 돈이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가는 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도장. 더 이상 물려줄 곳이 없는 도장. 그는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로펌 건물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펴져 있었습니다. 10년간 품어왔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종호 회장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아버지였는지. 새벽빛이 도시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78세 노인은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피는 그저 검사지 위의 알파벳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그 사랑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는지. 종호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800억의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실패였다는 것을.